지금 신년 조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는데 신년 여론조사 특징을 보면은 네. 일단 선거조사가 지금 많았는데 네. 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나와도 지금 다 이기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지방선거요? 예, 지방선거.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누가 나와도 그냥 다 야당 후보로 이기는 걸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네. 현재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네. 현재는 그렇다. 네. 그리고 그 문재인 마케팅이 네. 좀 강세를 띌 것 같다. 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제 창원 같은 데서 네. 민주당 지지가 거의 50%를 계속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원래 민주당은 이쪽 지역에서는 여당이지만 야당이었거든요. 지지가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현직에 대한 평가가 조금 좀 유보적인 흐름이 좀 나온 게 그것도 약간 특징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현직 그 단체장들이 재출마할 경우에 지지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이 많이 네. 나와서 어떤 새 인물에 대한 좀 수요가 네.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 여론조사를 보면 네. 현직에 대한 좀 불신. 그건 좀 항상 있었죠. 항상 있는데 그게 네. 투표로 이어졌을 때는 또 그 결과치가 다른. 그렇죠. 이게 이제 후보로 이분이 나오게 되면은 또 네. 그건 또 다른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소개할 만한 뭐 몇 가지 재미있는 지역 있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창원 지역이 네. 조금 특이했었는데 여기가 그 예전 안상수 예. 거기가 좀 시장이죠? 예, 안상수 시장인데 저 옛날 안상수 시장이 그 포탄, 그러니까 네, 물통을 맞아요. 포탄으로, 예, 보온 물병을 포탄으로 네. 얘기했던 분이죠. 네. 그분이 시장까지 됐어요? 지금 그쵸. 그렇죠. 네. 창원 시장이 되셨죠. 네. 그 영화 1987에 네. 네. 원래는 그분이 이 정계 입문하기 직전에 네. 그 박종철 사건에 대한 아. 책을 내면서 네. 네. 마치 자기가 이것을 덮으려는 것을 자기가 막아낸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자기가 1987에서 하정우역 맡은 아니죠. 그 검사? 그건 딴 분이고 네. 사실은 그분 밑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을 뿐인데 네. 네. 마치 자기가 그걸 막아낸 사람인 것처럼 책까지 내고 상당히 그걸 우려먹었었죠. 아, 그랬었네요. 그래요? 정계 입문할 때, 입문할 때. 네, 96년 뭐 이럴 때. 그러면 공안검사 출신. 그렇죠.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 그러면 옛날에. 그 경남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네. 우리 시장도 안상수 시장도 예. 검사, 예. 경남이 뭐 검찰 출신들이 꽉 한때 꽉 잡았었군요. 예. 뭐 홍준표 지사, 홍준표 대표도 비슷하죠. 네, 네. 네. 맞아요. 뭐 자기가 모래시계. 모래시계 검사라고 실제로는 네. 모래시계 나오는 검사는 여러 검사의 얘기를 종합해서 만든 캐릭터인데 네. 마치 그게 전부 자기 얘기인 것처럼 네. 그걸로 상당히 지난 예, 대선 때도 계속 모래시계 우려먹었었죠. 검사를 본인이 네. 스스로 많이 강조하시는데. 네. 근데 여기 지금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 이분이 지금 후보로 나오고 계신데요. 네. 안상수 현 창원시장을 이기는 걸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창원이 지금 마창진 다 합쳐가지고 100만 가까이 되는 굉장히 대도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좀 주목을 안 받았는데 최근에 그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분이 네. 이제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서 좀 관심이 정확하게 허성무 허성무 예, 후보. 예, 예, 허성무 후보. 네. 뭐 저 라디오 같은데 이 패널로도 많이 나오셨었죠.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보신 국민들이 평가하는 이제 그 또 대통령. 예.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여론조사 예, 해보면 또 반영이 좀 기자회견 되겠죠. 했던 그 예. 것이 반영이 될 텐데요.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게 원래는 조금 이제 연말에 좀 빠지셨었어요. 그래서 네. 60대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네. 이제 반등을 하셨는데 그 신년 여론조사에서 반등한 거는 그 이전 정부의 어떤 과오들, 그러니까는 네. 개성공단 폐기한 거라든지 폐쇄한 거라든지 또 그 일본과 위안부 협상에서 이면 합의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지를 대통령께 다시 몰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좋은 일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볼 때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현재 한 70대 중반까지 나오는 숫자들이 있는데 80대까지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1월, 2월 안에 80%.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예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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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 내일하고 모레 이제 조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 됐잖아요. 네. 그 박근혜 정부가 또 완전히 망쳐놨던 남북 관계. 네. 또 당시에 아주 미국의 미국 정부나 또 미국 국민들에게도 우리나라 그 촛불에 대한 그 위대한 국민들의 혁명은 네. 극찬받았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전 세계인들에게 망신이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도 굉장히 그때 꼬여 있었고 네. 또 뭐 개성공단 문제, 사드 문제, 네. 위안부 합의 문제, 네. 최근에 또 UAE 그 아랍에미리트 이런 이면 합의 문제 네. 이런 문제를 지금 7개월 동안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어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짧은 7개월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망쳐놨던 외교 관계 네, 그런 거 지금 하나하나 해결한 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참 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남북 관계는 진짜 몇 년 만에 우리가 네. 대화 지금 2년 한 2년 좀 더 됐죠. 더 됐죠. 만에 이제 남북 대화를 시작을 했고요. 네. 또 그 사드 문제 네, 네. 지난해 12월 13일 날 네. 방중하셔서 거의 뭐 해결을 잘 하고 있고 또 위안부 합의문 문제도 뭐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네. 우리의 원칙은 네. 확실히 일본에게 전달을 했고요. 네. 그 아랍에미리트 문제도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임종석 청와대 실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네. 하다가 지금 네. 급선회하고 있죠. 급선회하고 있죠. 예. 예. 대통령께서 그것을 일부러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외교 관계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이면 합의 문제 아닙니까? 네. 네. 그 보수 언론과 이 자유한국당이 네. 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뭐 10중 8구 문제가 있다면 네. 자기들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었을 텐데 네. 그걸 그렇게 무리하게 뭔가 캐내려고 네. 하다가 결국 보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잘못한 걸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그쪽에서 외교농단이지, 분쟁이 벌어졌을 때 네. 뭐 자동으로 개입한다느니 네. 이제 그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지금 파문이 점점 커지는데 아무래도 그 자유한국당이 도대체가 표적을 정확히 놓고 쏴야 할 텐데 네. 지금 뭐 깜깜한 데서 막 총을 난사하고 아무데나 네. 하나 맞아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자기 발등을 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UA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네. 쟁점화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고 네. 우리 국익을 봐서라도 이 문제는 그렇죠. 확인해주지 않겠다. 사실 좀 이명박 정권에서 저지른 짓은 만천하에 다 밝혀지면 또 국제적인 망신이죠. 네. 네. 예, 그럼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정말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날 하루 종일 긴장된 마음으로 회담 결과를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네. 지켜보셨어요? 뭐 저는 사실 그 회담보다 신년사 때 상당히 마음을 졸였죠. 아. 네. 그러니까 신년사 한 3분의 2 부분까지도 남북 관계에 대한 말이 안 나와서 아 이거 뭔가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왜 안 나오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신년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9일 회담은 뭐 잘 될 거라고 네. 예측을 했었죠. 네. 근데 그게 그 신년사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계속 뭔가 물밑작업을 많이 한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 반응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물론 평창 지난번에 평창 가시면서 네. 미국과 그 완전히 합의가 다 끝난 게 아님에도 이
평창 올림픽 때 네. 군사훈련 연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뭐, 근본적으로는 북한 측에서 이제 그동안에 핵과 네. 경제 건설을 동시에 해내겠다 했는데, 핵은 완성 단계에 왔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네. 금년에는 특히 자기네 그 공화국 수립 70주년까지 되니까, 이 뭔가 주민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네. 또 잔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남쪽에 당신들의 잔치에 회방 놓지 않을 테니까 우리 잔치도 잘 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보낸 것이 아닌가. 네, 네. 특히 긍정적인 부분은 그 김정은 위원장 한 말 중에 네. 북과 남이 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같이. 민족끼리. 예, 그러니까 노력하자.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에 이 긴장이 고조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네. 그것을 전부 이 남쪽과 미국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도 이제 풀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 네. 상당히 이 긍정적인 신호로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북한이 뭐 핵실험 또 ICBM 그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 억제를 하면서 계속 우리를 자극함에도 불구하고 뭐 대화한다 네. 또 평화의 메시지를 아주 일관적으로 보낸 것도 아주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분이 시장까지 됐어요? 지금 그쵸. 그렇죠. 네. 창원시장이 되셨죠. 네. 그 영화 1987에 네. 네. 원래는 그분이 이 정계 입문하기 직전에 네. 그 박종철 사건에 대한 책을 내면서 네. 마치 자기가 이것을 덮으려는 것을 자기가 막아낸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자기가 1987에서 하정우 역 맡은 아니죠. 그 검사? 그건 딴 분이고 네. 사실은 그분 밑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을 뿐인데 네. 네. 마치 자기가 그걸 막아낸 사람인 것처럼 책까지 내고 상당히 그걸 우려먹었었죠. 그래서 그래요? 정계 입문할 때. 입문할 때. 네, 96년 뭐 이럴 때. 그러면 공안검사 출신. 그렇죠.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거죠. 그다음 그러면 옛날에. 그 경남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네. 조금 좀 유보적인 흐름이 좀 나온 게 그것도 약간 특징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현직 그 단체장들이 재출마할 경우에 지지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새 인물에 대한 좀 수요가 지금 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 여론조사를 보면 현직에 대한 좀 불신 그건 좀 항상 있었죠. 항상 있는데 그게 투표로 이어졌을 때는 또 그 결과치가 다른. 그렇죠. 이게 이제 후보로 이분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건 또 다른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좀 소개할 만한 뭐 몇 가지 재미있는 지역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창원 지역이 조금 특이했었는데 여기가 그 안상수 거기가 좀 시장이죠? 예, 안상수 시장인데 저 옛날 안상수 시장이 포탄, 그러니까 맞아요. 포탄으로 보호 물병을 포탄으로 얘기했던 분이죠. 네. 지금 신년 조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는데 신년 여론조사 특징을 보면은 일단 선거조사가 지금 많았는데 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나와도 지금 다 이기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지방선거요? 예, 지방선거.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누가 나와도 다 야당 후보로 이기는 걸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현재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다. 그리고 그 문재인 마케팅이 좀 강세를 띨 것 같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제 창원 같은 데서 민주당 지지가 거의 50%를 계속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은 이쪽 지역에서는 여당이지만 야당이었거든요. 지지가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직에 대한 평가가 뭐 허성무 후보. 네. 허성무 후보. 네. 뭐 저 라디오 같은데 이 패널로도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예.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보신 국민들이 평가하는 이제 그 또 대통령.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또 기자회견 했던 그 것이 반영이 될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게 원래는 조금 이제 연말에 좀 빠지셨었어요. 그래서 60대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셨는데 그 신년 여론조사에서 반등한 거는 그 이전 정부의 어떤 과오들, 그러니까는 개성공단 폐기한 거라든지 폐쇄한 거라든지 또 그 일본과 위안부 협상에서 이면 합의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지를 대통령께 다시 몰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좋은 일들이 우리 시장도 안상수 시장도 검사 경남이 뭐 검찰 출신들이 한때 꽉 잡았었군요. 홍준표 지사, 홍준표 대표도 비슷하죠. 네네. 뭐 자기가 모래시계 검사라고 실제로는 모래시계 나오는 검사는 여러 검사의 얘기를 종합해서 만든 캐릭터인데 마치 그게 전부 자기 얘기인 것처럼 그걸로 상당히 지난 대선 때도 계속 모래시계 검사를 본인이 스스로 많이 강조하시는데. 근데 여기 지금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 이분이 지금 후보로 나오고 계신데요. 안상수 현 창원시장을 이기는 걸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창원이 지금 마창진 다 합쳐가지고 100만 가까이 되는 굉장히 대도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주목을 안 받았는데 최근에 그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분이 이제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서 좀 관심이 정확하게 허성